엄마,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요. 요양원비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65살 생일 다음 날 딸 미영이가 제게 서류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건강한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는지 이상했지만 딸이 날 걱정해서 그러는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10년 후 제가 알게 된 진실은 이거였습니다. 딸은 제 연금 월 200만 원, 10년간 총 2억 4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요양원비는 80만 원인데 195만 원이라고 거짓말했고 나머지 120만 원은 자기가 썼어요. 저한테는 한 달에 5만 원만 용돈으로 줬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딸이 절 요양원에 보낸 건 안전 때문이 아니라 제 돈 때문이었다는 걸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딸에게 모든 걸 빼앗긴 75세 노인이 10년 만에 탈출해서 딸을 고소하고 2억 4천만 원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평생 번 연금을 지켜낸 이야기입니다. 만약 제가 조금만 더 약했더라면, 조금만 더 순진했더라면, 제가 35년간 교사로 일해서 받은 연금은 딸의 명품 가방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이름은 이순자, 올해 65세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35년 일하고 정년 퇴직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그 후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외롭긴 했지만 불편하진 않았어요. 교원연금으로 월 120만 원, 국민연금 50만 원, 개인연금 30만 원, 합쳐서 매달 200만 원 받았습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아파트 관리비 내고, 식비 쓰고, 가끔 친구들 만나 차 마시고,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건강도 좋았어요. 또래보다 젊어 보인다는 소리 자주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웠어요. 정신도 멀쩡했습니다. 책도 읽고 뉴스도 보고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문제없이 혼자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딸 미영이가 자꾸 걱정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엄마, 혼자 사시기 괜찮으세요? 괜찮지. 뭐가 불편해?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안 넘어져. 튼튼해.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65세가 그렇게 늙은 나이인가요? 저는 건강했는데 딸은 계속 걱정했어요. 어느 날 미영이가 팜플렛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거 한번 봐요. 뭔데? 요양원이요. 요양원? 나 왜 거기 가? 안전하잖아요. 24시간 간호사 있고 식사도 챙겨주고 나 밥 잘해 먹어. 그래도요. 만약 밤에 쓰러지시면요? 안 쓰러져. 미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또 왔습니다. 엄마, 제 친구 엄마도 요양원 가셨는데 정말 좋대요. 나는 안 가. 왜요? 집이 좋아. 왜 낯선 데가? 엄마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는 집이 제일 좋아. 하지만 미영이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매주 왔어요. 한 달 동안. 엄마, 저 직장 다니잖아요. 엄마 모시기 힘들어요. 나 모실 필요 없어. 혼자 잘 살아. 만약 응급 상황이면요? 제가 회사에 있으면 못 와요. 119 불러. 엄마, 왜 이렇게 고집 부리세요? 미영이가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제가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알아, 미영아. 근데 나 정말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65세면 노인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노인이라고요. 나는 노인이 아닌데. 하지만 딸 눈에는 노인이었나 봐요.
미영이가 울었어요. 엄마, 제발이요. 저 너무 걱정돼서 밤에 잠도 못 자요. 미영아, 요양원 한 번만 가봐요.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도 돼요. 딸이 그렇게까지 걱정하는데 거절하기 미안했어요. 알았어. 한번 가볼게. 정말요? 응. 미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미영이가 저를 데리고 요양원에 갔어요. 사랑 요양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깨끗했어요.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2인실이에요. 룸메이트 분도 좋으신 분이에요. 네. 식사는 하루 세끼 제공되고요. 간식도 있어요. 그렇구나. 어떠세요, 엄마? 좋죠? 딸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좋았어요. 시설은. 하지만 집이 더 좋았습니다. 미영아, 집이 더 편한 것 같은데. 엄마, 여기가 안전해요. 알았어. 그럼 여기 오실 거죠? 글쎄, 미영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가 또 왔어요. 이번엔 사위 준석이도 함께였습니다. 장모님, 미영이가 정말 걱정 많이 해요. 알아요. 요양원 가시면 미영이도 마음 편할 것 같은데요. 준석 씨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장모님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두 사람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손녀 지민이도 왔어요. 당시 15살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집이 좋은데요. 지민아, 할머니도 집이 좋아. 그럼 집에서 사세요. 지민아. 미영이가 지민이를 나무랐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왜요? 할머니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넌 몰라. 지민이가 울면서 나갔습니다. 미영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지민이까지 걱정하잖아요. 지민이는 집에 있으래. 아이들은 몰라요. 엄마, 제발 제 말 들어주세요. 한 달간 설득이 이어졌습니다. 지쳤어요. 딸이 매일 전화하고 매주 찾아오고 계속 요양원 얘기를. 어느 날 항복했습니다. 알았어, 미영아. 요양원 갈게. 정말요? 응. 내가 그렇게 원하니까. 미영이가 저를 안아줬어요. 고마워요, 엄마. 엄마를 위한 거예요. 알아. 제가 모든 거 준비할게요. 그래. 일주일 후 요양원 입소 날이 정해졌습니다.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화장품, 사진 몇 장. 미영이가 도와줬어요. 엄마,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 있어요? 왜? 요양원비 내야 하잖아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그래. 네. 엄마는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고마워, 미영아.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3개 있었어요. 교원연금 통장, 국민연금 통장, 개인연금 통장, 그리고 도장. 제가 평생 소중히 간직한 도장이었어요. 남편이 결혼할 때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미영이한테 건넸어요. 여기 있어. 감사합니다, 엄마. 미영이가 통장과 도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재산 관리해 드릴게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해. 요양원비 빼고 남는 돈은 엄마 용돈으로 드릴게요. 고마워. 엄마, 그런데 서류 하나만 써주세요. 무슨 서류? 미영이가 서류를 꺼냈어요. 재산관리 위임장. 이게 뭐야? 제가 엄마 통장 관리한다는 서류예요. 은행에서 필요하대요. 그래. 네.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요. 서류를 읽어봤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많았어요. 미영아, 이거 무슨 뜻이야? 그냥 제가 엄마 통장 관리한다는 거예요. 은행 절차상 필요해요. 그렇구나. 도장 찍어주세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그 순간
제 10년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요양원에 갔습니다. 미영이가 저를 데려다 줬어요.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응. 사랑해요, 엄마. 나도. 미영이가 갔습니다. 방에 혼자 남았어요. 2인실이었는데 룸메이트는 아직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낯선 곳이었어요. 왜 여기 왔지? 나는 건강한데. 집이 좋은데. 하지만 딸이 원했으니까요.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울지? 모르겠어요. 그냥 슬펐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저녁 간호사가 왔어요. 이순자님,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네. 식당에 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았어요. 다들 나보다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어요. 맛은 괜찮았는데 입맛이 없었습니다. 밤이 됐어요. 룸메이트가 들어왔습니다. 70살쯤 돼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예요. 안녕하세요. 이순자입니다. 오늘 들어오셨어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딸이 보냈어요. 아, 그렇구나. 저도 아들이 보냈어요. 그러세요? 네. 근데 순자 씨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네, 건강해요. 그럼 왜 여기 왔어요? 딸이 걱정돼서요. 영희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자식들이 다 그래요. 걱정한다고 하지만 실은 귀찮은 거죠. 그런가요? 아마 그럴걸요? 불편한 대화였습니다. 저 좀 쉴게요. 그러세요.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집 생각이 났어요. 내 침대, 내 방, 내 부엌. 왜 여기 있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적응하겠지. 딸이 날 위해서 보낸 거니까.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 깨웠어요. 기상 시간입니다. 간호사가 방송으로 알렸습니다. 일어났어요.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식당에 갔습니다. 아침밥을 먹었어요. 맛없었지만 먹었습니다. 하루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산책도 갔는데 여기서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TV를 봤습니다. 재미없었어요. 영희 할머니가 말 걸었습니다. 순자 씨 심심하죠? 네. 익숙해질 거예요. 그럴까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여기 얼마나 계셨어요? 5년 됐어요. 5년이라고요? 저도 5년 있어야 하나요? 아니, 그보다 더 갑자기 답답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자유로워 보였어요. 나는 왜 여기 갇혀 있지? 눈물이 또 났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휴지를 건넸어요. 울지 마세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아질까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미영이가 왔어요. 엄마 어때요? 괜찮으세요? 응. 식사는 잘 나와요? 응. 룸메이트는요? 좋은 분이야. 다행이다. 엄마, 그런데 용돈 드릴게요. 미영이가 봉투를 줬습니다. 열어봤어요. 5만 원. 5만 원? 네. 요양원비 내고 나니까 이것밖에 안 남아요. 요양원비가 얼마인데? 195만 원이요. 195만 원? 네. 여긴 2인실이고 특별 간병 서비스 있어서 비싸요. 제 연금이 200만 원인데 195만 원이 요양원비라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딸 말을 믿었어요. 그렇구나. 엄마, 5만 원으로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제가 더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그럼 다음 주에 올게요. 미영이가 갔습니다. 손에 5만 원이 남았어요. 한 달 용돈이 5만 원.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거짓말할 리 없잖아요. 그렇게 첫 달이 지나갔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여기 있지? 나는 건강한데, 집이 좋은데, 그리고 195만 원이 정말 요양원비일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요양원 생활에 조금 익숙해졌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TV 보고, 자는 일상. 하지만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집이 그리웠어요. 영희 할머니와는 가까워졌습니다. 70살인데 저보다 정정하셨어요. 순자 씨, 오늘 식사 맛있었어요? 그저 그랬어요. 저도요. 집밥이 그리워요. 저도요. 영희 할머니는 5년째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아들이 보냈다고 했어요. 어느 날 오후 영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 왜 여기 왔어요? 딸이 안전하다고 해서요. 근데 순자 씨 멀쩡하잖아요. 딸이 걱정해서요. 딸이 매달 얼마네요?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네. 딸이 다 알아서 해요. 영희 할머니 표정이 굳었어요. 순자 씨, 통장은 누가 갖고 있어요? 딸이요. 도장도요? 네. 순자야. 영희 할머니가 처음으로 말을 놓으셨어요. 조심해야 해. 네. 자식들 믿으면 안 돼. 무슨 말씀이세요? 내 얘기 들어봐. 나도 아들 믿었어. 5년 전에 통장 줬지. 그래서요? 아들이 2년 동안 돈 다 썼어. 5천만 원. 충격이었습니다. 정말요? 응. 내가 통장 확인하고 알았어. 이미 늦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소했어. 아들이지만 고소했어. 그랬구나. 순자야, 넌 통장 확인해 봤어? 아니요. 딸이 관리하니까. 확인해 봐. 꼭. 근데 딸이 거짓말할 리 없어요. 영희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그랬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영이는 아닐 거예요. 미영이는 착한 아이니까요. 일주일 후 미영이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용돈 드릴게요. 봉투를 줬어요. 5만 원. 미영아, 물어볼 게 있는데. 뭐예요? 요양원비가 얼마야? 195만 원이요. 왜요? 여기 다른 분들은 80만 원 정도래. 미영이 표정이 변했어요. 엄마, 누가 그래요? 룸메이트 할머니가요. 엄마,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여긴 2인실이고 특별 간병 서비스 받잖아요. 특별 간병? 네. 그래서 비싼 거예요. 저는 특별 간병 받은 적 없었어요. 미영아, 나 특별 간병 받아? 받으시잖아요. 아니야. 안 받는데. 받으세요. 식사 배식도 받고, 약도 챙겨받고. 그건 다들 받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만 받는 거예요. 거짓말 같았어요. 미영아, 통장 내역 좀 볼 수 있을까? 미영이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 왜요? 저 안 믿으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뭐가 궁금하세요? 미영아, 왜 화내? 화 안 내요. 근데 엄마가 저를 의심하시잖아요. 의심 아니야. 의심이에요.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눈물까지 보였어요. 엄마, 서운해요. 정말 미안해, 미영아.
다음부터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엄마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알았어. 저는 엄마 딸이에요. 제일 믿어야 할 사람이요. 그래, 미안해. 미영이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전 갈게요. 기분 나빠서. 미영아, 다음 주에 올게요. 문이 쾅 닫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가 잘못했나? 딸을 의심한 게 잘못인가? 영희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순자야, 딸 갔어? 네. 화났더라. 어떻게 알았어요? 복도에서 봤어. 얼굴 빨개지고 나가더라. 제가 요양원비 물어봤더니 화내더라고요. 그것 봐. 뭔가 있어. 아니에요. 미영이는 아니에요. 순자야, 눈 좀 떠. 영희 씨, 제 딸은 달라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조용히 나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다음 날 영희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어제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소리 질러서요. 괜찮아. 근데 순자야, 내가 뭘 좀 보여줄게. 뭔데요? 영희 할머니가 통장을 꺼냈어요. 이거 내 통장이야. 펼쳐 보여줬습니다. 봐. 매달 150만 원 들어와. 연금이야. 네. 그리고 매달 80만 원 나가. 요양원비야. 네. 나머지 70만 원은 내가 관리해. 여기 봐. 적금도 들고 있어. 정말이었어요. 영희 씨는 직접 관리하세요? 응. 아들이 2년간 돈 다 쓴 후로 내가 관리해. 그렇구나. 순자야, 요양원비는 다 비슷해.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야. 정말요? 응. 특별 간병은 따로 돈 내야 하는데 한 달에 30만 원 정도야. 계산해 봤습니다. 80만 원 요양원비, 30만 원 특별 간병 110만 원. 미영이는 195만 원이라고 했어요. 85만 원 차이. 영희 씨, 그럼 특별 간병 받으면 110만 원 정도인가요? 그렇지. 많이 나가도 120만 원이야. 195만 원은 말이 안 되는 거네요? 당연하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순자야, 딸한테 확인해봐. 어떻게요? 요양원 사무실 가서 영수증 받아봐. 매달 얼마 내는지.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 돈인데. 그날 오후 사무실에 갔습니다. 저기요. 네, 이순자님? 제가 요양원비를 얼마 내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이순자님은 기초수급 대상자세요. 네. 그래서 요양원비 80만 원이에요. 80만 원이요? 네. 정부 지원 받으세요. 특별 간병은요? 받으세요? 딸이 그랬는데요. 저희 기록에는 없는데요. 없어요? 네. 특별 간병 신청 안 하셨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한 달에 80만 원만 내는 거예요? 네. 정확히는 82만 원이에요. 간식비 포함해서요. 82만 원. 미영이는 195만 원이라고 했어요. 113만 원 차이. 영수증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출력해 드릴게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사랑요양원 월 이용료 82만 원. 손이 떨렸어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영희 할머니한테 보여줬어요. 영희 씨 봐요. 82만 원이래요.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미영이가 195만 원이라고 했는데 113만 원 차이네. 113만 원을요? 응. 그럼 내 딸이 매달 113만 원 가져간 거야.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에요. 미영이는 그럴 리 없어요. 순자야, 증거가 있잖아. 실수일 거예요. 3개월간 실수야?
3개월이면 339만 원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울음이 났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안아줬어요. 울어, 순자야. 울어도 돼. 한참을 울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미영이가 그럴 리 없어요. 분명 오해예요. 저녁 때 미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미영아, 나야. 엄마, 왜요? 요양원 사무실 다녀왔어. 침묵. 미영아, 왜 거기 갔어요? 요양원비 확인하려고. 엄마, 미영아, 82만 원이래. 뭐가요? 요양원비 82만 원이래. 195만 원 아니고. 긴 침묵. 미영아, 대답 좀 해. 엄마가 확인을 잘못한 거예요. 영수증 받았어. 82만 원 맞아. 그건 기본 요양원비고요. 특별 간병 안 받는데. 신청도 안 했대. 엄마, 미영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저를 의심하세요? 의심이 아니야. 궁금한 거야.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시지 왜 사무실까요? 미영아, 195만 원이랑 82만 원이랑 차이가 113만 원이야. 이게 어디 간 거야? 엄마 생활비예요. 생활비? 네. 엄마 옷도 사고, 간식도 사고, 병원비도 내고. 나 병원 안 갔는데? 갔어요. 언제? 지난달에 감기약 받으러. 그거 요양원에서 공짜로 줬어. 아니에요. 미영아, 거짓말하지 마. 미영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멍하니 휴대전화를 봤어요. 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알겠어? 뭐래요? 내 딸이 거짓말하고 있어. 아니에요. 순자야, 눈 좀 떠. 아니래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82만 원이 정말 맞나? 미영이가 거짓말했나? 113만 원은 어디 갔지? 3개월이면 339만 원. 6개월이면 678만 원. 1년이면 1356만 원. 계산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야. 미영이는 그럴 애가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통장을 확인해야겠다고 영희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영희 씨, 통장 재발급 어떻게 받아요? 은행 가면 돼. 신분증만 있으면. 도장 없어도요? 응. 재발급은 본인 신분증으로 가능해. 그렇구나. 가볼 거야? 네. 잘 생각했어, 순자야. 다음 날 몰래 요양원을 나갔습니다. 은행에 갔어요. 통장 재발급 하려고요.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줬습니다. 네, 이순자님. 어느 통장 재발급하시게요? 교원연금이요. 네. 잠시만요. 새 통장이 나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역 확인하시겠어요? 네. 직원이 내역을 출력해줬습니다.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매달 120만 원 입금. 매달 120만 원 인출. 3개월간 360만 원 인출. 인출 장소 미영이 집 근처 은행.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아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내역서를 다시 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매달 120만 원 인출. 미영이가 가져간 거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미영아, 왜 그랬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영희 할머니한테 보여줬어요. 영희 씨 봐요. 오, 통장 받았구나.
매달 120만 원 나갔어요.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어떡해요, 영희 씨? 딸한테 따지든지 고소하든지. 고소요? 응. 이건 횡령이야. 딸을 어떻게 고소해요? 딸이라고 봐주면 계속 당해.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딸을 고소해요? 그날 저녁 미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미영아, 나야. 엄마, 왜요? 또 뭐 확인하셨어요? 미영아, 나 은행 다녀왔어. 침묵. 통장 재발급 받았어. 뭐? 내역 봤어. 매달 120만 원 인출됐더라. 긴 침묵. 미영아, 내가 가져간 거지? 엄마, 그게요. 왜 거짓말했어? 195만 원이라고. 엄마, 제가 엄마 모시느라 고생했잖아요. 뭐? 3개월 동안 매주 찾아갔잖아요. 그것도 돈이에요. 그래서 내 돈 가져간 거야? 제 돈이에요. 엄마 모신 대가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그리고 엄마, 제가 3개월만 가져간 거 아니에요. 뭐? 1년 전부터 가져갔어요. 1년? 아니, 정확히는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양원 온 첫날부터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미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저 학원 적자예요. 돈 필요했어요. 그래서 내 돈을 어차피 엄마 안 쓰잖아요. 뭐라고? 요양원에서 뭐하러 돈 써요? 5만 원이면 충분하잖아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미영,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네, 정신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앞으로도 계속 가져갈 거예요. 뭐? 제 돈이에요. 엄마 모신 대가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영희 할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영희 씨, 미영이가요. 응? 3개월이 아니래요. 처음부터래요. 처음부터? 네. 요양원 온 첫날부터 영희 할머니가 계산했습니다. 3개월이면 360만 원이야. 근데 처음부터면 제가 요양원 온 지 3개월이었어요. 360만 원 맞아요. 순자야, 고소해야 해. 어떻게요? 경찰서 가. 내가 같이 갈게. 눈물이 났습니다. 영희 씨, 나 어떡해요? 울지 마. 이제부터 싸워야 해. 맞았어요. 이제 싸워야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으려면. 그 전화 이후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요양원 생활 6개월째였어요. 미영이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안 받았어요. 매달 5만 원 용돈만 택배로 왔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말했어요. 순자야, 다른 통장도 확인해봐. 다른 통장이요? 교원연금 하나만 받잖아. 국민연금이랑 개인연금도 있지? 맞아요. 그것도 확인해봐. 딸이 그것도 가져갔을 거야.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또 은행에 갔어요. 국민연금 통장이랑 개인연금 통장 재발급 부탁드려요. 네, 잠시만요. 2 통장이 나왔습니다. 내역을 확인했어요. 국민연금 매달 50만 원 입금, 매달 50만 원 인출. 개인연금 매달 30만 원 입금, 매달 30만 원 인출. 전부였어요. 모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얼굴이 창백하신데요. 괜찮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영희 할머니한테 보여줬습니다. 영희 씨, 전부 가져갔어요. 새 통장 내역을 펼쳤어요. 교원연금 120만 원, 국민연금 50만 원, 개인연금 30만 원, 합계 200만 원. 6개월이면 얼마야? 계산했습니다. 200만 원 6개월 1200만 원.
1200만 원이요. 세상에. 영희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야, 이거 범죄야. 큰 범죄. 알아요. 고소해야 해. 어떻게요? 경찰서 가. 아니면 변호사. 변호사요? 응.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 가면 무료로 상담해줘. 그렇구나. 내가 전화번호 알아볼게. 고마웠습니다. 그날 오후 미영이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10번. 첫 번째 받았습니다. 뭐예요? 화난 목소리였어요. 미영아, 나야. 알아요. 뭐예요? 나 다른 통장도 확인했어. 침묵. 국민연금, 개인연금도 다 가져갔더라. 그래서요? 6개월이면 1200만 원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아? 알아요. 제가 엄마 돈 가져갔어요. 근데 그게 뭐 어때서요? 뭐가 어때? 네. 뭐가 어때서요? 어차피 엄마 돈 안 쓰잖아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미영, 그게 무슨 말이야? 요양원에서 뭐하러 돈 써요? 5만 원이면 충분하잖아요. 그건 내 돈이야. 엄마 돈이 곧 제 돈이에요. 뭐? 저 엄마 딸이잖아요. 결국엔 제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상속? 네.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제 거예요. 미리 받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미영아, 너 지금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야?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엄마는 요양원에서 편하게 계시고 저는 엄마 연금으로 생활비 쓰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문제투성이야. 뭐가요? 내가 허락도 안 했잖아. 어차피 제 거잖아요. 전화를 끊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미영아, 너 지금 범죄하고 있는 거 알아? 범죄요? 무슨 범죄요? 횡령이야. 횡령?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무슨 드라마 너무 많이 보셨나 봐요. 딸이 엄마 돈 쓰는 게 무슨 횡령이에요? 허락 없이 쓰면 횡령이야. 엄마, 도장 찍으셨잖아요. 재산관리 위임장에. 그건 요양원비 내라고 준 거야. 아니에요. 전체 재산관리 위임하신 거예요. 뭐? 엄마가 직접 도장 찍으셨어요. 제가 엄마 재산 전부 관리할 수 있다고.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 서류, 뭐라고 적혀 있었지? 미영아, 그 서류 다시 보여줘. 왜요? 내가 뭘 동의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필요 없어요. 엄마가 도장 찍으신 거예요. 보여달라고. 싫어요. 미영아. 엄마, 이제 그만 전화해요. 짜증나요. 뭐? 자꾸 전화하시면 전화번호 바꿀 거예요. 미영아, 엄마가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 몰라요. 그리고 엄마,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뭐가 힘들어? 학원 적자예요. 대출 1억 있어요. 생활비도 없어요. 그래서 내 돈 가져간 거야? 네. 그래서 가져갔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울컥했습니다. 박미영, 너 지금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네. 그리고 엄마 앞으로도 계속 가져갈 거예요. 뭐? 매달 200만 원씩요.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요. 미영아, 어차피 제 돈이에요. 엄마 것도 제 것이에요. 너, 그럼 이만. 비. 전화가 끊겼습니다. 휴대전화를 쥔 손이 떨렸어요. 영희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순자야, 다 들었어. 네. 여기서 다 들렸어. 스피커 켜졌더라. 그랬나요? 모르고 켰나 봐요. 영희 씨. 응. 저 어떡해요? 영희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소해. 딸인데요. 딸이 아니야. 도둑이야.
그래도요. 순자야, 계속 당할 거야? 아니요. 그럼 싸워야지. 맞았어요. 싸워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싸워요? 내가 도와줄게. 우선 사회복지사한테 가자. 사회복지사요? 응. 여기 정수진 씨 있잖아. 좋은 분이야. 그분이 도와줄 수 있어요? 당연하지. 법률 지원도 해줘. 다음 날 정수진 사회복지사를 찾아갔습니다. 45세쯤 되어 보였어요. 이순자님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제 딸이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통장 도장, 위임장, 6개월, 1200만 원. 정수진 선생님 표정이 굳었어요. 이순자님, 이건 횡령이에요. 딸도요? 당연하죠. 가족이라고 예외 없어요. 고소할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증거 있으세요? 통장 내역을 보여줬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정말요? 네. 매달 인출 내역이 명확하잖아요. 근데 딸이 위임장 있다고 하던데요. 위임장 내용이 뭔데요? 모르겠어요. 도장만 찍었어요. 그 위임장 받아올 수 있어요? 딸이 안 줘요. 그럼 법원에서 요청하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소송 시작하면 증거로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제가 법률구조공단 연결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순자님 용기 있으시네요. 용기요? 네. 자식 고소하기 쉽지 않거든요.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저 너무 무서워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며칠 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50대 남자 변호사였어요. 이순자님 사건 설명 들었습니다. 네. 딸분이 6개월간 1200만 원 횡령했다고요? 네. 증거는요?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정말요? 네. 고소하시겠어요? 네. 고소장 작성 도와드릴게요. 그날 고소장을 썼습니다. 피고소인 박미영, 혐의 횡령, 피해액 1200만 원. 손이 떨렸어요. 내 딸 이름을 쓰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순자님 힘드시죠? 네.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에요. 그런가요? 네. 딸이라고 범죄 용서하면 안 돼요. 맞았어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접수했어요. 고소 접수됐습니다. 피고소인한테 출석 통지 나갈 거예요. 네. 이순자님도 조사받으러 오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자야 했어? 네. 잘했어. 영희 씨, 제가 잘한 걸까요? 당연하지. 근데 왜 이렇게 슬프죠? 딸이니까. 네. 울어, 순자야. 울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한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슬펐습니다. 내 딸을 고소했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미영이었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비명 같았어요. 엄마,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그래. 왜 고소했어요? 내가 내 돈 가져갔으니까. 엄마. 뭐? 고소 취하해요. 싫어. 엄마. 미영아, 넌 범죄자야. 뭐라고요? 횡령범. 엄마, 저 엄마 딸이에요. 알아. 딸이지만 범죄자야. 엄마. 미영이가 울었어요. 하지만 동정심이 안 들었습니다.
미영아, 법정에서 보자.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박수를 쳤어요. 순자야, 멋있어. 그래요? 응, 이제 진짜 싸움이야. 맞았어요.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해가 뜰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당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달라요. 싸울 거예요. 제 돈을 지킬 거예요. 제 권리를 찾을 거예요. 65세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 경찰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준비됐습니다. 진실은 제 편이니까요. 증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싸울 용기가 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소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순자님,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주세요. 네. 피고소인도 같은 시간 오기로 했습니다. 미영이도 온다는 거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 할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정수진 선생님도 함께 갔어요. 이순자님, 제가 같이 있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경찰서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10시가 됐어요. 미영이가 왔습니다. 사위 준석이도 함께였어요. 미영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미영아, 엄마, 왜 이러세요? 내가 내 돈 가져갔으니까. 엄마가 동의하셨잖아요. 동의 안 했어. 경찰관이 나왔습니다. 이순자님, 먼저 들어오세요.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경찰관과 마주 앉았어요. 이순자님, 고소 내용 확인할게요. 딸 박미영이 6개월간 1,200만 원을 횡령했다고요? 네. 증거 있으세요?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인출됐어요. 전부 미영이가 가져갔어요. 경찰관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인출 장소가 피고소인 집 근처네요. 네. 그런데 이순자님 딸분이 재산관리 위임장이 있다고 하던데요. 위임장이요? 네. 어머님이 직접 도장 찍으셨다고. 도장은 찍었는데요. 요양원비 내라고 준 거예요. 위임장 내용 확인하셨어요? 아니요. 어려워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내용 모르고 도장 찍으신 거예요? 네. 딸이 은행에서 필요하다고 해서요. 경찰관이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임장 확인해 봐야겠네요. 조사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이번에는 미영이가 들어갔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나왔어요. 미영이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무슨 웃음이지? 경찰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순자님, 잠깐만요. 네. 딸분이 위임장을 제출했어요. 네.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 읽어봤습니다. 위임인 이순자는 수임인 박미영에게 다음 재산의 관리를 위임한다. 1. 모든 금융계좌의 관리 및 인출. 2. 부동산 관리. 3. 기타 일체의 재산 관리. 이순자님, 이거 맞으세요?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여기 도장 찍혀 있는데 이순자님 도장 맞죠? 확인했습니다. 제 도장이 맞았어요. 네, 제 도장이에요. 그럼 이순자님이 직접 찍으신 거네요? 찍긴 했는데요. 이런 내용인 줄 몰랐어요. 읽어보셨어야죠. 어려워서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순자님, 이게 문제가 되네요. 위임장이 있으면 딸분이 합법적으로 돈을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5만 원만 줬어요. 나머지는 다 가져갔고요.
그래도 위임장의 관리 및 인출 권한이 있으니까요. 그럼 제가 지는 건가요? 아직 판단하기 어려워요. 위임장이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 해요. 진짜 아니면 가짜가 있어요? 위조될 수도 있으니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수진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순자님, 어떻게 됐어요? 딸이 위임장을 냈대요. 위임장이요? 위임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정수진 선생님이 읽어봤어요. 이순자님, 이거 언제 쓰셨어요? 6개월 전이요. 요양원 들어갈 때요. 이 내용 다 동의하셨어요? 아니요. 요양원비만 내라고 했어요. 정수진 선생님이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이순자님, 이거 이상해요. 뭐가요? 날짜 봐요. 6개월 전이면 작년 7월인데 여기는 올해 1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날짜가 올해 1월 1일. 저 1월에 도장 안 찍었어요. 그럼 위조일 수도 있어요. 위조요? 네. 도장을 스캔해서 나중에 찍었을 수도 있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감정 의뢰해야 해요. 경찰한테 요청하세요. 다시 경찰관을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위임장 날짜가 이상해요. 어떻게요? 저는 작년 7월에 도장 찍었는데 여기는 올해 1월이래요. 그래요? 확인해 볼게요. 경찰관이 미영이를 불렀습니다. 박미영 씨, 이 위임장 언제 받았어요? 미영이가 당황했습니다. 올해 1월이요. 그런데 어머니는 작년 7월에 요양원 가셨다는데요? 아, 그게요. 1월에 다시 받았어요. 왜요? 은행에서 다시 필요하다고 해서요. 그럼 작년 7월 위임장도 있어요? 그건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고요? 네.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감정 의뢰할게요. 며칠 후 정수진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순자님, 제가 조사 좀 했어요. 뭐요? 이순자님, 요양원 온 지 정확히 얼마 됐어요? 6개월이요. 아니에요. 네. 요양원 기록 확인했어요. 1년 됐어요. 충격이었습니다. 1년이요? 네. 작년 이맘때 오셨어요. 아니에요. 6개월 전인데요. 이순자님, 기억 잘 안 나시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사실 잘 기억이 안 났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다 비슷해서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정말 1년이에요? 네. 확실해요. 입소 날짜가 기록돼 있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1년이면 피해액이 2,400만 원이에요. 선생님, 그럼 미영이가 2,400만 원 가져간 거예요? 맞아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자님 더 있어요. 더요? 예금 계좌 확인했어요? 예금요? 저 예금 없는데요. 남편분이 남긴 예금 있어요. 5천만 원. 5천만 원이요? 네. 남편분 사망 후 보험금이에요. 남편이 죽고 받은 보험금이었어요.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 있어요? 확인해 봤는데요. 작년에 전부 인출됐어요. 뭐? 이순자님 명의로 인출됐는데 이순자님이 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저 그 돈 손도 안 댔어요. 그럼 딸분이 가져간 거예요. 계산했습니다. 연금 2,400만 원, 예금 5천만 원, 7,400만 원. 선생님, 7,400만 원이요? 네. 세상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정수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순자님, 고소 내용 변경해야 해요. 변경이요? 네. 피해액이 늘어났으니까요. 7,400만 원으로요? 네. 경찰서에 다시 갔습니다. 고소 내용 변경하고 싶어요. 어떻게요?
피해액이 1,200만 원이 아니라 7,400만 원이에요. 경찰관이 놀랐습니다. 7,400만 원이요? 네.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예금 통장 내역, 입소 날짜 기록. 확인했습니다. 고소장 수정할게요. 며칠 후 미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뭐야? 경찰이 7,400만 원이래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가져간 거잖아. 아니에요. 예금 5천만 원도 가져갔잖아. 그건 엄마가 저한테 주셨어요. 거짓말. 나 그 돈 있는 줄도 몰랐어. 엄마가 잊으신 거예요. 아니야. 엄마, 치매세요. 뭐라고? 치매 초기예요. 기억 못 하시잖아요. 나 멀쩡해. 요양원 온 지도 6개월인 줄 아시잖아요. 1년인데. 그건 시간 감각이 없어서 그래. 그게 치매예요. 아니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영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영희 씨, 미영이가 저보고 치매래요. 치매는 무슨, 넌 멀쩡해. 근데 정말 1년인지 6개월인지 기억이 안 나요. 기록이 있잖아. 1년이야. 그런가요? 순자야, 넌 치매 아니야. 그냥 요양원 생활이 단조로워서 시간 감각이 없는 거야. 정말요? 그럼, 나도 그래. 5년 있었는데 3년 같아. 안심이 됐습니다. 정수진 선생님이 왔습니다. 이순자님,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요? 위임장 감정 결과 나왔어요. 정말요? 도장이 디지털 스캔된 거래요. 위조예요. 위조라고요? 네. 이순자님이 직접 찍은 게 아니라 딸분이 스캔해서 나중에 인쇄한 거예요. 그럼 위임장이 가짜예요? 반은 가짜예요. 도장 부분이요. 그럼 제가 이기는 건가요? 가능성 높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천만에요. 제가 할 일 한 거예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순자님은 피해자예요. 맞았어요.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싸우고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도 이제 봄이 올 것 같았어요. 7,40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돌려받을 거예요. 법이 저를 지켜줄 거예요. 정수진 선생님이, 영희 할머니가 저를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순자님, 피고소인 재조사 하겠습니다. 네. 위임장 위조 의혹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미영이가 공경에 빠졌어요. 하지만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잤어요. 위조 사실이 밝혀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순자님, 내일 오전 10시에 대질 조사하겠습니다. 대질 조사요? 네. 피고소인이랑 같이 조사받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미영이와 마주 앉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 할머니와 정수진 선생님이 함께 가주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미영이가 이미 와 있었어요. 사위 준석이도 그리고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저를 봤습니다. 미영아, 엄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안 돼. 엄마, 경찰관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들어오세요.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저와 미영이가 마주 앉았습니다. 경찰관 2명이 양쪽에 앉았어요. 이순자님, 박미영 씨, 대질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미영 씨 1년간 어머니 연금 2,400만 원과 예금 5천만 원, 총 7,400만 원을 인출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머니 동의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어떻게 동의받았죠? 요양원 들어가실 때 통장이랑 도장 받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관리하겠습니다라고요. 이순자님 맞습니까? 요양원비 내라고 줬어요. 전부 가져가라고 한 적 없어요.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써라고 하셨어요. 요양원비를 알아서 쓰라는 거였어. 아니에요. 전체 재산을 관리하라는 거였어요. 경찰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 진정하세요. 박미영 씨, 어머니한테 매달 얼마 드렸습니까? 5만 원이요. 200만 원 인출하고 5만 원만 드렸다고요? 나머지는 요양원비랑 엄마 생활비로 썼어요. 요양원비가 얼마입니까? 195만 원이요. 증거 있습니까? 요양원에서 그렇게 청구했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요양원에 확인했습니다. 이순자님 요양원비는 월 82만 원입니다. 미영이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요. 195만 원이 아니라 82만 원입니다. 113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그건 특별 간병비예요. 요양원 기록에 특별 간병 신청 없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고용했어요. 누구를요? 간병인이요. 이름이 뭡니까? 기억이 안 나요. 연락처는요? 없어졌어요. 계약서는요? 없어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미영 씨,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미영이가 당황했습니다. 아무튼 엄마한테 다 썼어요. 뭐에 썼습니까? 엄마 옷도 사고, 간식도 사고, 병원비도 냈어요. 영수증 있습니까? 1년 전 거라 없어요. 최근 것도요? 현금으로 줬어요. 현금이요? 네. 경찰관이 저를 봤습니다. 이순자님, 딸이 옷 사준 적 있습니까? 없어요. 간식은요? 없어요. 병원비는요? 병원 안 갔어요. 요양원에서 무료로 진료해줘요.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나 멀쩡해. 다 기억해. 아니에요. 엄마, 요양원 온 지 몇 개월이에요? 1년이야. 처음엔 6개월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착각이었어. 그게 치매예요. 뭐라고? 미영이가 경찰관을 봤습니다. 경찰관님, 우리 엄마 치매예요. 치매요? 네. 기억력이 없어요. 요양원 온지도 모르고 제가 뭘 해드렸는지도 기억 못해요. 이순자님, 치매 진단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저 멀쩡해요. 미영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진단서요. 경찰관이 받아봤습니다. 치매 초기 소견? 네. 의사가 그랬어요. 저는 그런 진단서 본 적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나 그런 진단 안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작년에. 거짓말. 경찰관이 진단서를 확인했습니다. 이순자님, 이 병원 아십니까? 처음 봐요. 가신 적 없으세요? 없어요.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네요. 이순자님, 현재 치매 검사 받으실 수 있습니까? 네, 받을게요. 저 멀쩡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병원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미영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님, 엄마가 저한테 예금 5천만 원도 주셨어요. 증거 있습니까? 엄마가 말로 하셨어요. 미영아, 이 돈 내가 써라고요. 이순자님? 그런 말 안 했어요. 그 예금 있는 줄도 몰랐어요.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직접 통장이랑 도장 주셨어요. 요양원비 내라고 준 거야.
아니에요. 전체 재산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경찰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 진정하세요. 박미영 씨, 위임장 얘기 좀 하죠. 네. 감정 결과 나왔습니다. 도장이 디지털 스캔된 거로 확인됐는데요. 미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엄마가 직접 찍으셨어요. 그런데 왜 디지털 스캔이 나왔죠? 모르겠어요. 은행에서 그렇게 처리한 거 아니에요? 은행은 실물 도장을 받습니다. 디지털 스캔은 위조에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위조 아니에요. 그럼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디지털 스캔이 됐는지. 미영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박미영 씨, 엄마 도장을 스캔해서 나중에 인쇄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날짜도 이상합니다. 올해 1월인데 어머니는 작년에 요양원 가셨어요. 그건 제작성한 거예요. 왜 제작성했습니까? 은행에서 새로 필요하다고 해서요. 어느 은행입니까? 기억 안 나요. 담당자 이름은요? 몰라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미영 씨, 거짓말 그만하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증거가 없습니다. 영수증도 없고 간병인도 없고 병원 기록도 의심스럽고 위임장은 위조 의심됩니다. 미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님, 저 정말 엄마한테 다 썼어요. 증명하세요. 어떻게 증명해요? 1년 전 일인데. 그게 문제죠. 미영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제발요. 고소 취하해 주세요. 안 돼. 엄마, 넌 내 돈 7,400만 원 가져갔어. 그것도 거짓말하면서. 저 학원 망해요. 대출 1억 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엄마 딸이잖아요. 딸이 엄마 돈 훔쳐가도 돼? 미영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 감옥 가요. 내가 선택한 거야. 엄마,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오늘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검찰이요? 미영이가 놀랐습니다. 네.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안 돼요. 박미영 씨,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조사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영희 할머니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순자야, 잘했어. 영희 씨, 힘들었지? 네. 이제 끝나가. 정수진 선생님도 말했습니다. 이순자님 검찰 송치되면 거의 끝이에요. 정말요? 네. 기소되면 재판 가는 거예요. 제가 이기나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이길 거예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치매 검사를 받았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이순자님,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이요. 맞아요. 점심 뭐 드셨어요? 된장찌개요. 대통령이 누구예요? 윤석열이요. 100에서 7을 빼면요? 93이요. 또 7을 빼면요? 86이요. 검사가 계속됐습니다. 30분 후 결과가 나왔어요. 이순자님 정상입니다. 정말요? 네. 치매 아니에요. 인지 능력 또래 평균 이상이에요. 감사합니다.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치매 아님. 정상 인지 기능. 경찰서에 제출했어요. 며칠 후 미영이가 제출한 진단서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순자님 딸분이 제출한 진단서 위조입니다. 위조요? 네. 병원에 확인했는데 이순자님 진료 기록 없대요. 그럼 가짜예요? 네. 미영이가 만든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추가 조사하겠습니다. 미영이가 진단서까지 위조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순자님, 검찰 송치됐습니다. 네. 곧 기소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자님 혐의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뭔데요? 문서 위조. 진단서 위조한 거요. 그렇군요. 형량이 늘어날 거예요. 미영이가 스스로 무덤을 판 거였어요. 그날 밤 미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뭐야? 엄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안 돼. 엄마, 저 기소되면 전과자예요. 내가 범죄자니까. 엄마, 7,400만 원 훔치고 위임장 위조하고 진단서까지 위조했잖아. 엄마, 미안해요. 이제 미안하다고? 엄마, 제발요. 미영아, 이제 늦었어. 엄마, 법정에서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면 무지개가 뜰 거예요. 제 인생에도 무지개가 뜰 거예요. 곧 검찰 기소가 임박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재판이었어요. 그날 오후 요양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순자님 면회 오셨어요. 누가요? 딸분이요. 그리고 손녀분도요. 지민이가 왔다고요? 15살 지민이 1년 만에 보는 거였어요. 면회실로 갔습니다. 미영이와 지민이가 앉아 있었어요. 지민이가 저를 보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지민아. 지민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지민아.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할머니 괜찮아.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지민이 데려온 이유 있어요. 뭔데? 지민이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저를 고소했는지. 내가 내 돈 7,400만 원 가져갔으니까. 지민이가 놀랐습니다. 7,400만 원이요? 응.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지민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인데 뭐. 사실 아니에요. 증거 다 있어. 지민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정말 그랬어요? 응, 지민아. 할머니 돈을요? 응. 1년 동안. 지민이가 미영이를 봤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미영이가 당황했습니다. 지민아, 그게 아니라 할머니가 주신 거야. 할머니가요? 응. 할머니가 나보고 써라고 하셨어. 할머니? 지민이가 저를 봤습니다. 아니야, 지민아. 할머니 그런 말 안 했어. 그럼 엄마가 거짓말해요? 응.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민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사실 아니에요. 지민이가 울면서 일어났습니다. 저 나갈래요. 지민아. 미영이가 지민이 손목을 잡았어요. 너 할머니 설득해야 돼. 싫어요. 지민아. 엄마가 감옥 가면 넌 어떡해? 몰라요. 지민이가 손을 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미영이가 저를 노려봤어요. 엄마 만족하세요? 뭐가? 손녀까지 저한테 등 돌리게 만들어서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제가 뭘 잘못했어요? 7,400만 원 훔쳤잖아. 훔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주신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미영이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탕. 엄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안 돼. 왜요? 내가 범죄자니까. 엄마. 미영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렇게 빌게요. 일어나. 제발요, 엄마. 일어나라고. 엄마, 저 감옥 가면 지민이는 어떡해요? 그건 내가 생각했어야지. 엄마.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영이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뭐? 저 감옥 가면 엄마도 혼자예요. 아무도 안 찾아와요. 상관없어. 정말이요? 응. 너 같은 딸 필요 없어. 미영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요. 그럼 정말 끝이에요. 진작 끝났어. 미영이가 나갔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어요. 영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순자야, 누가 왔었어? 딸이요. 뭐래? 고소 취하하래요. 당연히 거절했지? 네. 잘했어.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지민이 우는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손녀까지 힘들게 하는 게 맞을까? 하지만 미영이가 잘못했어요. 제가 물러서면 안 돼요. 다음 날 오후 또 면회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위 준석이었어요. 장모님, 준석 씨, 오랜만입니다. 그러네요. 준석이가 앉았습니다. 장모님, 미영이 얘기 들으셨죠? 네. 장모님,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안 돼요. 장모님, 미영이가 감옥 가면 지민이는 어떡합니까? 그건 미영이가 생각했어야죠. 장모님, 준석 씨, 미영이가 제 돈 7,400만 원 가져간 거 아세요? 준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럼 왜 말리지 않았어요? 말렸습니다. 근데 미영이가 안 들었어요. 그럼 저한테 말해야죠. 죄송합니다. 준석 씨도 공범이에요. 공범 아닙니다. 저는 몰랐어요. 알고 있었다면서요. 나중에 알았어요. 3개월 전에. 그래도 저한테 말했어야죠. 죄송합니다. 준석이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빕니다. 안 돼요. 장모님, 준석 씨, 미영이는 범죄자예요. 위임장도 위조하고 진단서도 위조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왜 저한테 고소 취하하래요?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이 이렇게 해요? 준석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장모님, 나가라고요. 준석이가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 안 해요. 혼자 늙으실 건데요. 상관없어요. 지민이도 못 보실 건데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나가세요. 준석이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지민이를 못 본다고요? 손녀를 포기해야 하나요? 하지만 미영이가 잘못했어요. 제가 물러서면 안 돼요. 그날 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예요. 지민이요. 지민아. 할머니, 저 엄마 휴대전화로 몰래 전화해요. 그래. 할머니, 엄마 좀 용서해 주세요. 지민아. 할머니, 엄마가 잘못했어요. 알아요. 근데 감옥은 너무해요. 지민아, 할머니 마음도 아파. 할머니, 제발이요. 미안해, 지민아. 할머니. 지민아, 할머니가 물러서면 안 돼. 엄마가 범죄자가 되는 거야. 이미 범죄자잖아요. 맞아. 그래서 처벌받아야 해. 할머니. 지민이가 울었습니다. 지민아, 울지 마. 할머니가 엄마 감옥 보내는 거예요. 엄마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할머니는 나빠요. 지민아. 할머니 미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어요. 영희 할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영희 씨, 지민이가요. 응? 지민이가 저 미워한대요. 순자야.
저 나쁜 할머니래요. 주저앉았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저를 안아줬어요. 울어, 순자야. 울었습니다. 한참을 손녀까지 저를 미워했어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하지만 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넌 잘못 안 했어. 근데 지민이가요. 지민이는 어려서 몰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정말요? 그럼 내가 옳은 일 한 거.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옳은 일이 항상 쉬운 건 아니야. 맞았어요. 다음 날 정수진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순자님 괜찮으세요? 네. 어제 면회 있었다면서요? 네. 딸이랑 사위가 왔었어요. 뭐래요? 고소 취하하래요. 당연히 거절하셨죠? 네. 정수진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순자님 힘드시죠? 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끝나요. 선생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당연하죠. 이순자님은 피해자예요. 근데 왜 제가 나쁜 사람 같죠?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가족이라고 범죄 용서하면 안 돼요. 맞아요. 이순자님, 재판 일주일 남았어요. 네. 준비 잘하세요. 네. 정수진 선생님이 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일주일. 일주일 후면 재판이었어요. 그곳에서 미영이를 만나게 될 거예요. 법정에서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제 돈을 지키기 위해서, 제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서 창밖을 봤어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어요. 예쁘더라고요. 1년 만에 제대로 보는 봄이었습니다. 요양원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 곧 자유로워질 거예요. 재판이 끝나면, 돈을 돌려받으면 요양원을 나가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65세지만 늦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후 법정. 그곳에서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하지만 준비됐습니다. 진실은 제 편이니까요. 증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희 할머니와 정수진 선생님이 있으니까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1년간 싸워왔으니까요. 마지막 한 번만 더 버티면 됐어요. 그럼 이길 수 있어요.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 후에도 저는 계속 싸울 거예요. 끝까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판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말했어요. 순자야, 오늘이야. 네. 준비됐어? 네. 잘 될 거야. 고마워요, 영희 씨. 정수진 선생님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법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정수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순자님, 긴장되시죠? 네. 괜찮아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그래도 무서워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처음 와봤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미영이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영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도 모른 척 했습니다.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판사였습니다. 피고인 박미영, 일어서세요. 미영이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고소인 이순자의 딸로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년간 고소인의 연금 총 2,400만 원과 예금 5천만 원, 합계 7,4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한 재산관리 위임장 위조, 치매 진단서 위조 혐의도 있습니다.
네. 피고인 혐의 인정합니까? 아니요. 무엇을 부인합니까? 횡령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증거 있습니까? 어머니가 말로 동의하셨어요.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고소인 이순자 맞습니까? 저도 일어났어요. 아니요. 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네. 요양원비만 내라고 통장을 줬어요. 전체 재산 관리 위임하지 않았다고요? 네. 판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피고인 측 증거 제출하세요. 미영희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 제출합니다. 판사가 받아봤어요. 이 위임장에 대해 감정 결과 있죠?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재판장님. 도장이 디지털 스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위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판사가 미영희를 받습니다. 피고인, 이 위임장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디지털 스캔이 나왔죠?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요? 네.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고인,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증거가 위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영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판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피고인, 어머니 연금을 1년간 매달 200만 원씩 인출했죠? 네. 어디에 썼습니까? 어머니 요양원비요. 요양원비가 얼마입니까? 195만 원이요. 증거 있습니까? 요양원에서 그렇게 청구했어요.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요양원 측 확인 결과 월 82만 원입니다. 82만 원이라고요? 네. 판사가 미영희를 받습니다. 피고인, 195만 원이 아니라 82만 원입니다. 차액은요? 특별 간병비요.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현금으로 줬어요. 간병인 이름은요? 기억 안 납니다. 연락처는요? 없어요.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피고인, 증거가 하나도 없네요. 정말 썼어요. 증명하세요. 어떻게 증명해요? 그게 피고인 책임입니다. 미영희가 주저앉았습니다. 판사가 계속 진행했습니다. 예금 5천만 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니가 주셨어요. 언제요? 작년 7월이요. 용도는요? 저보고 쓰래요. 증거 있습니까? 말로 하셨어요. 증명할 방법은요? 없어요.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고소인, 딸에게 5천만 원 주었습니까? 아니요. 그 돈 있는 줄도 몰랐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라던데요? 네. 그런데 잊고 있었어요. 딸이 무단으로 인출했다는 거죠? 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신청 있습니까?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정수진 사회복지사와 김영희 씨 두 분입니다. 들어오세요. 정수진 선생님과 영희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정수진 선생님이 먼저 증언대에 섰어요. 성명과 직업 말씀하세요. 정수진 사회복지사입니다. 고소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요양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아는 바 있습니까? 네. 이순자님이 딸분한테 횡령당했다고 상담 왔었어요. 그때 어떻게 도왔습니까? 통장 확인을 도와드렸고 법률구조공단 연결해드렸습니다. 고소인이 치매입니까? 아니요. 정상이십니다. 확신합니까? 네. 병원 검사 결과도 정상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치매 진단서는요? 위조입니다. 병원에 확인했는데 진료 기록 없었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증인. 영희 할머니가 증언대에 섰어요. 성명 말씀하세요. 김영희입니다.
고소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요양원 룸메이트예요. 1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고소인이 치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멀쩡해요. 어떻게 아십니까? 매일 같이 사는데 알죠. 대화도 잘하고 기억력도 좋아요. 피고인이 방문한 적 있습니까?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그것밖에요? 네. 그것도 5분씩만 있다 갔어요. 고소인한테 뭐 해준 거 봤습니까? 없어요. 용돈 5만 원 주는 거 밖에. 5만 원이요? 네. 매달. 판사가 미영이를 받습니다. 피고인 매달 5만 원만 줬다는데요. 미영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증인 신문 끝났습니다. 나가보세요. 정수진 선생님과 영희 할머니가 나갔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최후 진술 있습니까? 피고인부터 하세요. 미영이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어머니한테 다 썼어요. 증거 없습니다. 제가 거짓말할 이유 없어요. 7,400만 원이면 충분한 이유입니다. 재판장님, 앉으세요. 미영이가 앉았습니다.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고소인, 최후 진술하세요.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네. 저는 딸을 믿었어요. 네. 요양원비 내라고 통장을 줬어요. 딸이 날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1년 동안 제 돈을 다 가져갔더라고요. 목이 메었습니다. 7,400만 원이요. 제가 35년간 교사로 일해서 받은 연금이랑 남편이 남긴 마지막 돈이었어요. 네. 재판장님, 딸이라고 용서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제 돈 돌려받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앉았습니다. 판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긴장됐어요. 피고인 박미영은 고소인 이순자의 딸로서 어머니를 요양원에 입소시킨 후 1년간 연금 2,400만 원과 예금 5천만 원, 총 7,4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네. 피고인은 어머니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습니다. 재판장님, 조용히 하세요. 미영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히려 재산관리 위임장은 위조 의심되고 치매 진단서는 확실히 위조입니다. 재판장님, 그건 말하지 마세요. 네. 판사가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요양원비를 195만 원이라고 거짓말했으나 실제는 82만 원입니다. 차액 113만 원을 1년간 착복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명백한 횡령입니다. 아니에요. 또한 위임장과 진단서 위조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미영이가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숨을 멈췄어요. 피고인 박미영, 횡령죄로 징역 2년. 안 돼요. 문서 위조로 징역 1년. 재판장님, 합산 징역 3년. 단 피해자와 합의 시 집행유예 고려. 재판장님, 또한 피해액 7,400만 원 전액 배상하십시오.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판결 끝. 끝났어요. 제가 이겼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미영이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저를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정수진 선생님이 저를 안아줬어요. 이순자님 이겼어요. 선생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영희 할머니도 왔습니다. 순자야, 이겼어. 영희 씨, 세 사람이 안아줬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순자 씨가 잘 싸웠어. 이제 끝났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1년 만에 제대로 보는 햇살이었습니다.
정수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순자님, 이제 돈 돌려받으실 거예요. 정말요? 네. 강제 집행 들어갈 거예요. 7,400만 원 다요? 네.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순자님, 요양원 나가실 거죠? 네. 제가 임대주택 알아봤어요. 정말요? 네. LH 노인 임대주택이요. 신청하시겠어요? 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갔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가면 나 잊지 마. 어떻게 잊어요? 영희 씨 없었으면 못 이겼어요. 나 보러 와. 매주 올게요. 약속이야. 약속이에요. 그날 밤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잤어요. 판결이 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강제 집행으로 7,400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미영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학원도 문 닫았고요. 미영이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돈을 갚았기에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감옥은 안 갔습니다. 하지만 전과자가 됐어요. 저는 그 소식을 정수진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이순자님 딸분이 집행유예 받았대요. 그렇군요. 만나보실 거예요? 아니요. 정말요? 네. 이제 끝났어요. 미영이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끝이었어요. 그리고 1년 후 저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정수진 선생님이 알아봐준 LH 노인 임대주택에 입주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제 집이었어요. 이순자님 축하드려요. 정수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이제 자유세요. 네. 영희 할머니도 함께 왔어요. 순자야, 좋겠다. 영희 씨도 나와요. 나는 괜찮아. 요양원이 익숙해. 그래도 자주 올게요. 그래, 약속이야.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사진 몇 장, 통장, 도장. 도장을 손에 들었습니다. 2년 만에 돌려받은 제 도장이었어요. 경찰이 증거로 압수했다가 재판 끝나고 돌려준 거였습니다. 이제 내 거야. 도장을 서랍에 넣었어요.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작은 거실, 작은 부엌, 작은 방. 하지만 전부 제 것이었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2년 만에 누리는 자유였으니까요. 저녁 때 요리를 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2년 만에 제가 직접 만든 밥이었어요. 맛있었습니다. 밤이 됐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제 침대였어요. 편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산책을 나갔어요. 2년 만에 혼자 나가는 산책이었습니다. 공원을 걸었어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행복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여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지민이었습니다. 17살이 된 지민이. 지민아, 할머니. 지민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지민아. 할머니, 여기 사세요? 응. 예쁘다. 그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민이가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여기 좋네요. 응, 작지만 내 집이야. 할머니 혼자 사세요? 응. 지민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지민아, 엄마는?
지민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엄마요? 응. 엄마는 집에 있어요. 일 못 구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할머니, 엄마 면회 가실 거예요? 면회라고요? 엄마 감옥 안 갔는데? 아, 그게 아니라요. 엄마 만나실 거냐고요. 아니, 할머니. 지민아, 할머니는 엄마랑 안 볼 거야. 왜요? 끝났어. 할머니. 지민아, 넌 엄마 만나. 엄마 딸이니까. 근데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이제 엄마 아니야. 지민이가 울었습니다. 할머니, 너무해요. 미안해, 지민아. 할머니도 엄마잖아요. 엄마지만 딸이 배신했어. 할머니, 지민아, 할머니 마음 이해해줘. 지민이가 한참 울었어요. 제가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지민아, 울지 마. 할머니가 엄마 용서하면 안 돼요? 안 돼. 왜요? 7,400만 원이야. 2년이야. 거짓말, 위조, 다 했어. 알아요. 근데요. 응? 엄마도 후회해요. 이제 후회해도 늦었어. 지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떡해요? 뭐? 할머니도 보고 싶고, 엄마도 챙겨야 하고. 지민아, 둘 다 해. 할머니랑 엄마가 안 만나는데요? 넌 할머니 만나고, 따로 엄마 만나. 그래도 돼요? 그럼. 넌 내 손녀잖아. 지민이가 저를 안아줬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지민아. 지민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만든 된장찌개였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2년 만에 만드는 거라 걱정했는데. 최고예요. 지민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저녁 먹고 지민이가 갔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사랑해요. 나도.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제가 쓴 그릇을 제가 닦았습니다. 당연한 일인데 기뻤어요. 거실로 갔습니다. TV를 켰어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보다가 잠들었어요. 다음 날 영희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영희 씨. 영희 할머니를 안았어요. 요양원은 어때요? 그냥 그래. 너 없으니까 심심해.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넌 자유롭게 살아야지. 차를 끓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차를 마셨어요. 순자야, 여기 어때? 좋아요. 자유로워요. 딸은? 안 만나요. 그래. 네. 끝났어요. 서운하지 않아? 서운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 내 선택이야. 영희 씨, 고마워요. 뭐가? 2년 동안 저 도와줘서요. 천만에. 친구잖아. 영희 씨가 없었으면 못 이겼어요. 아니야. 내가 용기 있었어. 고마워요. 두 사람이 차를 마셨습니다. 오후가 지나갔어요. 영희 할머니가 갔습니다. 순자야, 다음 주에 또 올게. 네, 기다릴게요. 혼자 남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씻고 잠들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평범한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요가 수업을 들었어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순자님 요가 처음이세요? 네. 잘하시네요. 고마워요. 점심때는 복지관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같이 드실래요? 네.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저는 최정숙이에요. 이순자예요. 어디 사세요? 바로 앞 아파트요. 저도요. 이웃이네요. 그러네요. 최정숙 할머니와 친해졌습니다. 산책도 같이 하고 차도 같이 마시고
3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예금 7,400만 원에서 5천만 원, 2,400만 원을 썼어요. 집 보증금 1,000만 원, 생활비 1,000만 원, 지민이 학비 400만 원, 남은 돈 5천만 원. 연금 매달 200만 원씩 들어왔어요. 교원연금 120만 원, 국민연금 50만 원, 개인연금 30만 원. 전부 제 통장으로. 이제 누구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계산했습니다. 월 200만 원이면 충분했어요. 집 관리비 10만 원, 식비 30만 원, 용돈 50만 원, 저축 100만 원, 여유 10만 원. 여유로웠습니다. 옷을 사러 갔어요. 2년 만에 새 옷을 샀습니다. 예쁜 블라우스였어요. 어머님, 잘 어울리세요. 정말요? 네. 색깔이 환하세요. 고마워요. 옷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76세 이순자. 주름 많고 머리 하얗지만 표정이 밝았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요양원에서 입었던 낡은 옷들이 있었습니다. 꺼내서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이제 안녕. 버렸습니다. 과거도 함께 버렸어요. 새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예쁜데? 웃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지민이가 매주 왔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합격했어요. 정말? 네. 간호학과요. 축하해, 지민아. 할머니 덕분이에요. 학비 주셔서요. 할머니가 한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했지. 할머니 사랑해요. 지민이를 안아줬습니다. 지민아, 엄마는? 엄마요? 편의점에서 일해요. 그렇구나. 할머니, 엄마가요. 응? 할머니한테 미안하대요. 그래. 용서 구하러 가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난대요. 지민아, 엄마한테 전해줘. 네. 이제 늦었다고. 할머니, 나는 이제 이순자로 살 거야. 누구 엄마로가 아니라. 할머니, 지민아, 이해해줘.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1년이 지났습니다. 제 나이 76세가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을 나갔습니다. 복지관에서 요가를 했어요.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책을 읽었어요. 저녁에는 TV를 봤습니다. 밤에는 편하게 잤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행복이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 영희 할머니, 정숙이 할머니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어요. 순자야, 행복해? 영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후회 안 해? 뭐요? 딸이랑 안 만나는 거. 안 해요. 외롭지 않아? 외롭죠. 근데 괜찮아요. 왜?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영희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넌 강해졌어. 영희 씨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힘이야. 정숙이 할머니도 말했습니다. 순자 씨 멋있어요. 제가요? 네. 76세에 새로 시작하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맞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어요. 저는 손을 뻗어 꽃잎을 잡았습니다. 예쁘다. 꽃잎을 보며 생각했어요. 2년 전 저는 요양원에 갇혀 있었습니다. 딸이 제 돈을 가져갔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자유롭습니다. 제 집에서 살고 제 돈을 쓰고 제 삶을 살아요. 76세지만 늦지 않았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제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했어요. 저는 이순자입니다.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저 자신이에요. 65세에 요양원에 갔고, 66세에 딸의 배신을 알았고, 67세에 재판에서 이겼고, 76세에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76세도, 80세도, 90세도, 살아있는 한 늦지 않아요. 눈을 떴습니다. 통장을 꺼냈어요.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예금 5천만 원, 이번 달 연금 200만 원. 넉넉했어요. 도장을 꺼냈습니다. 2년 전 딸에게 빼앗겼다가 돌려받은 도장. 손에 쥐었어요. 이제 내 거야. 서랍에 넣었습니다. 안전하게 저녁을 만들었어요. 혼자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설거지를 했어요.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했어요. 잠이 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좋은 꿈이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저는 이순자로 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